자, 3월 31일 이제 웹페이지 개발 과정 시작할게요. 자,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의 샘플 페이지를 이제 클론 코딩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SCSS를 기반으로 했고요. 요 SCSS의 파일 구조를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구글 폰트랑 그 다음에 아이콘 폰트, 얘네들을 common.scss 라는 파일에서 끌어다 쓸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CSS를 초기화할 수 있는 reset.css에 대해서 여기다가 설정을 했고, 그리고 이 common.css는 목표가 이제 모든 페이지의 공통 부분, 이런 거를 이제 코딩해서 넣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공통 부분이라 하면 1번은 색상, 2번은 헤더, 3번은 푸터, 이런 영역들을 이제 이 파일 안에서 코딩을 해 놓는 거고, 이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얘를 참조하는 각 페이지별 SCSS 파일을 이제 제작을 해서 여기에서 생성되는 CSS를 HTML 파일에서 이제 갖다가 쓰는, 이게 이제 원래 계획했던 구조였는데, 얘를 수정하면은 얘는 CSS로 변환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페이지별 SCSS 파일, 어제는 얘를 그냥 대표 파일 style.scs라고만 잡아놨어요. 요 파일에 반영을 하려면 얘도 몇 글자를 같이 고쳐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최종 목적은 이건데, 일단 헤더하고 푸터를 제작하는 동안만 여기를 잠깐 끊고 이렇게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어제 우리가 했었던 내용이고, 헤더 부분에 대해서 작업이 좀 마무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푸터 영역부터 이제 진행을 할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코딩했던 건데, 상단 영역은 이미 코딩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하단 영역을 작업할 차례예요. 원본 페이지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자, 여기였죠? 네. 상단 부분은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해놓은 게 아이콘이 좀 더 크네요. 그쵸?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개인 취향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큼지막한 게 더 난데, 조그만 거보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스크롤이 되더라도 위에가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네요. 그쵸? 위에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헤더바 전체 영역에 포지션 픽시드가 지금 적용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까지 추가를 해야겠네요. 자, 이 상단 영역 전체에 이제 포지션 픽시드, 레프트 0, 탑 0, 스크롤에 상관없이 상단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자, 헤더한테 이렇게 주고 나면 포지션을 주면은 넓이 값을 요구해요. 넓이 값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쫙 쪼그라든 상태인데,
위드스를 100%로 잡아주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포지션에 대해서 앱솔루트 혹은 픽시드 지정 시 크기 설정 필수입니다. 자, 요만큼에 대해서 추가를 했어요. 자, 이거는 오늘 작업 분량에다가 추가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니까 요거는 그냥 어저께 했었던 스텝2 요 파일에 그냥 덮어 쓸게요. 요거는 어제 했었던 스텝2의 common.scss에 덮어 쓸게요. 이따가 실습하실 때 요 부분 조금 신경 쓰시라고 제가 실습하실 때 요 부분 이렇게 표시해 놓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영역은 화면의 하단 부분 영역이에요. 맨 밑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인 거죠. 자, 일단은 하단 영역에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하나, 둘, 세 부분으로 잡혀 있고요. 자, 넓이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잡혀 있는데 사이즈를 보면은 지금 33.33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다 똑같이 나눠져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푸터 영역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푸터 부분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냥 푸터라고만 이름이 되어 있고 여기는 블로그 포스트, 파퓰러 태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인덱스 쪽에 하단 영역에 여기에 이제 div 태그가 세 덩어리가 있는 거죠. 자, 일단은 클래스한테 푸터 아이템이라고 할게요. 같은 영역으로 세 군데가 나눠져 있으니까 같은 클래스로 전부 배치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 푸터 영역의 색상을 좀 봐야 되니까 스타일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임시로 정하겠습니다. 자, 배경 색상을 임시로 정해놓고 이제 요 영역에 대한 코드를 살펴보자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푸터, 블로그 포스트, 파퓰러 태그 이렇게 제목들이 있으니까 제목들은 잡아줘야겠는데 얘는 H1 태그로 넣고요. 가운데 본문에 들어가는 애들은 H2 태그로 제목을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H3 태그로 잡겠습니다. 여기에 H3 태그로 푸터, 여기도 H3 태그로 블로그 포스트,
일단은 일부러 대소문자를 좀 섞어서 쓸게요. H3 태그에 이쪽 부분은 파퓰러 태그. 자, 전체적으로 푸터 영역도 얘는 보더를 줄게요. 보더 3픽셀 솔리드. 약간 반투명한 건, 왜냐면 안쪽에 있는 애들 때문에 배경 색깔이 다 차버리면 이 푸터는 배경 색깔이 안 보일 테니까 얘는 이렇게 해줄게요. 자, 테두리가 전혀 티는 안 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다음을 보면은 지금 푸터 영역이 헤더 영역하고 겹쳐진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푸터 영역한테, 상단 헤더 영역한테 우리가 포지션 픽시드를 줬잖아요. 그럼 다른 애들 위에 붕 떠 있기 때문에 주변 애들이 이 헤더가 없는 줄 알고 빈자리를 메꾸러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선 이 헤더 영역이 갖고 있는 높이만큼 바디한테 패딩 탑을 줘서 밀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헤더 영역의 높이를 보면은 높이 값을 따로 잡아주진 않았는데요. 개발자 도구에서 보면 높이가 지금 64로 잡혀 있거든요. 그럼 64만큼 내려서 바디한테 패딩 탑으로 공간을 확보해줘서 푸터가 밀려나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common.scss에서 써요. 바디 태그 자체에다가 바디에다가 패딩 탑 64픽셀을 주셔야 돼요. 자, 얘를 주는 이유는 헤더가 포지션 픽시드에 따라 주변 요소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주변 요소를 가리게 되므로 헤더의 높이만큼 여백을 설정하여 가려지는 현상을 해결해야 됩니다. 바디에 패딩 탑을 주면은 이렇게 밑으로 밀려 내려오는 거죠. 자, 이제 상단 영역 다음에 하단 영역으로 넘어가죠. 자, 점 푸터. 자, 이 하단 영역도요, 위드스를 1200픽셀로 잡겠습니다. 맥스 위드스를 1200으로요. 그리고 마진 오토를 부여해서 가운데 정렬시켜서 헤더랑 똑같이 맞춰 놓을게요.
이 헤더 영역보다 조금 작게 잡고 싶다면 넓이를 조금 작게 주시면 돼요. 헤더 영역보다 조금 작게 주고 싶다면 넓이를 조금 작게 주시거나, 아니면 사이즈는 똑같이 주고 패딩을 줘서 조금 조절하셔도 안쪽의 내용은 밀릴 거예요. 패딩에 대해서 상단은 32픽셀, 왼쪽은 16픽셀, 아래쪽은 20픽셀, 또 왼쪽도 16픽셀. 그냥 어림잡아 줬습니다. 자, 지금 보더에 이렇게 테두리 그 취소선가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얘가 안 먹고 있는 모양인데 왜 안 먹고 있나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께, 타입, 색상. 이제 먹네요. 자, 이렇게 지금 여백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지금 패딩하고 그 다음에 위드스 헤이트 같은 게 안쪽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안으로 여백을 좀 잡아주려고 만든 패딩이 더 박스를 키우는 효과가 돼요. 그래서 박스 사이징에 보더 박스를 줘서 이 크기를 안쪽으로 잡아갈 수 있게끔 지정을 했고요. 여백이 조금 작은 거 같네요. 그냥 32로 다 돌리죠. 뭐. 지금 이 사이즈는 대략 어림 잡아서 주고 있어요. 정확히 측정을 하진 않았고요. 그냥 여기 보이는 요 느낌에 최대한 맞게끔 어림 잡아서 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패딩은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설정하도록 하죠. 작업하다 보니까 다른 값들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지금 일단 얘네가 그 가로로 배치가 돼야 되니까 푸터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당연히 줘야죠. 그렇게 가로로 배치가 되고요. 이 안에 있는 푸터 아이템한테 위드스를 33.3%로 부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푸터 아이템한테 마진에 대해서 상하로는 0을 주고 좌우로는 16을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백만큼 이렇게 간격들이 형성이 돼요. (20으로) 조금 더 늘려볼까요? 네. 제 기준에는 20이 적당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잖아요. 이렇게요. 항상 이렇게 3단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UI는 하단에 이렇게 열로 나눠져 있는 애들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줄어들면은 그때부터는 한 칸에 100%씩 나오는 게 가장 보통이거든요. 모바일까지 고려하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위드스 속성을 평상시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평상시는 가장 작을 때예요. 평상시에는 100%로 잡아 놓다가 위드스 100%로 잡아놔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도 평상시에는 없다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진에 대해서도 없어야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꽉 차게끔 되어 있다가 이제 해상도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태블릿 정도의 사이즈가 된다라고 하면, include MD가 되기 시작을 하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도 부여하고, 자, 요 기능을 쓰기 위해선요 전에 만들어놨었던 responsive.scss라는 파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18단원에서 만들었던 파일이에요. responsive.scss라는 파일을 갖고 오셔야 요 include MD라고 하는 게 동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해상도가 커지면 이렇게 3칸으로 가고, 작아지면 플렉스가 빠지니까 세로로 가고. 여기서도 플렉스 아이템도 모바일에서는 위드스 100%로 가다가 include MD 모바일 사이즈를 벗어나면은 위드스 33.3%, 마진 상하 0, 좌우 아까 20으로 줬나요? 네, 16으로 가죠. 그러면 모바일 데스크탑, 모바일 태블릿 이상 이렇게 반응형 구조가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반응형 잡으실 때는 모바일일 때는 가득 차 있다가 점점 커지면서 얘네를 재배치하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include MD, 이 MD가 의미하는 게 해상도에 대해서 768이니까 가로 768 이상으로 커지면 그때부터 이렇게 배치해라 라는 거예요. 992로
992로 잡을 거면 LG로 잡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LG라고 하면 핸드폰, 태블릿 세로, 태블릿 가로, PC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LG 이상의 해상도가 되면은 이렇게 배치해라. LG나 MD는 그냥 여러분들이 기준 정하셔서 어디까지를 내가 모바일 사이즈 최소로 볼 건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XS는 스마트폰, SM은 태블릿 세로, MD는 태블릿 가로, LG부터는 PC, 노트북 포함해서 PC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푸터 영역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회색으로 선이 하나 쫙 가 있거든요. 그리고 위쪽에 여백이 굉장히 커요, 지금. 그래서 푸터에 보더 탑 1픽셀 솔리드 샵 달러 라이트 그레이로 잡을게요. 근데 이 푸터 영역에 지금 제가 테두리를 강제로 줘놨기 때문에 안 보일 거예요. 지금 테두리가 얘가 우선이라. 그래서 푸터에 직접 설정한 테두리는 이제 빼겠습니다. 자, 그럼 위쪽에 이제 회색으로 선이 하나 갔는데 패딩 탑 32픽셀 정도 부여해서 좀 떨어뜨려 놓을게요. 더 커져야겠는데요. 56픽셀. 네. 요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56은 너무 큰가? 40? 네, 요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 여백이 또 모바일로 가서는 이게 또 괜히 커 보여요. PC에서는 좀 적당한 간격처럼 보이는데 모바일로 가면 좀 과하게 여기가 넓어 보이니까 이것도 LG에서만 이렇게 적용하고 평소에는 패딩 탑을 10픽셀 정도만 부여할게요. 평소엔 조그맣게 있다가 모바일로 가면 이제 간격도 커지는 거죠. 자, 푸터 아이템 안에 H3 태그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H3 태그의 폰트 사이즈를 24픽셀 정도 한번 줘볼게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36 정도로 줘볼게요. 이건 좀 과하게 크네요. 28 24가 맞는 것 같네요. 자, 24로 이렇게 부여를 했어요. 글자도 조금 굵었으면 좋겠어요. 폰트 웨이트는 500픽셀 정도 줘볼게요. 500은 조금 굵기가 티가 안 나네요. 600 700 별로 티가 안 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부러 여기 대소문자를 섞어서 넣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본 사이트는 다 대문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일부러 대소문자를 섞어서 넣었어요. 자, 새로운 속성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텍스트 트랜스폼 어퍼케이스. 그러면 글자를 싹 다 대문자로 바꿔버립니다. 자, 얘랑 반대되는 게 로어케이스라고 적용을 하면 글자가 전부 다 소문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CSS로 대소문자로 조절할 수 있어요. 모바일 사이즈로 가서 이렇게 배치가 다시 이루어지는 경우는 모바일에서도 글자가 좀 더 작게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이 폰트 사이즈를 미디어 컬에 적용해서 데스크탑에서는 24지만 모바일에서는 18 정도로 나오게만 조절을 할게요. 그러면 모바일에서 요만한 사이즈였다가 데스크탑 가면 글자가 커집니다. 18하고 24가 갭이 좀 너무 크네요. 20으로 가죠. 모바일 PC. 자, 푸터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밑에는 이제 영문으로 뭔가 이렇게 글자를 좀 놨고요.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를 위한 파워드 바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넣습니다. 링크하고요. 여기 내용은 그냥 아무 내용이나 긁어와도 될 것 같으니까 안에 들어가는 코드는 일단 아무 내용이나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텍스트도 이렇게 배치가 돼요. 자, 이 제목들에 대해서 H3 태그 제목들에 대해서 마진, 상하 마진을 10픽셀, 좌우 마진을 0으로 줘서 내용을 좀 밀어내게끔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푸터 아이템에 있는 P태그한테는 폰트 사이즈를 15픽셀, 라인 웨이트를 150% 행간의 간격 좀 벌어놓은 거고요. 이렇게 구성됐죠. 그 다음에 이제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 박스가 지금 아래쪽으로는 간격이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푸터 아이템한테 패딩 도톰을 한 20픽셀 정도씩 부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여유 공간을 좀 넣어줄게요.
안 그럼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근데 이것도 데스크탑에서는 뭐 더 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데스크탑에서는 24 정도로 밑에 여백을 여유를 더 줘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모바일로 가면은 이 간격이 좀 너무 과해 보여요. 그래서 데스크탑 이상에서는 패딩 보텀 24,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패딩 보텀을 12픽셀 정도로 해서, 일단은 모바일에선 12, 패딩 보텀에선 24, 그래서 간격이 좀 서로 다를 수 있게끔 잡을게요. 그리고 지금 모바일에서도 보면 이 푸터 아이템이 양옆으로 너무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폰에서 보면 아마 잘 안 읽힐 거예요. 양 좌우로도 패딩에 대한 그 값이 여백이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패딩 레프트를 12픽셀, 패딩 라이트도 12픽셀 정도 구별합니다. 더 주고 싶으시면 더 주셔도 돼요. 16, 16, 16 이렇게. 이 수치 값은 포토샵으로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간격이 가장 좋아 보이는지를 찾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블로그 포스트라고 하는 이 부분. 자, 여기 이제 그림하고 제목, 내용, 또 밑에 그림하고 제목, 내용, 이렇게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목록 정의 태그로 갈 거고요. 목록 정의 태그 안에는 li 태그 들어갈 거고요, 당연히. li 태그가 있으면은 얘네들도 사실은 클릭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li 태그 안에 링크가 들어갈 거고, 그림 영역, 글자 영역, 이렇게 나눠 놓겠습니다. 자, 목록 정의 태그로 블로그 리스트라고 들어갔고, 이제 클래스 속성으로 각각의 li 태그 구별해 줬고요. 여기서 뭐 요거는 없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li 태그가 들어가면은 다짜고짜 링크 거는 걸 무조건 공식처럼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배치하면은 그림들이 있을 텐데, 폴더가 img 폴더가 아니라 asset 밑에 img예요, 우리는.
자, 완성 결과를 이제 다시 보면은 그림이 있고 그 옆에 텍스트 영역이 이렇게 옆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텍스트 영역 안에서 제목 영역과 내용 영역으로 나눠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을 해야 돼요. 그림은 그냥 지 혼자 독립적으로 둔다고 쳐도 얘네들은 하나로 묶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둘을 같이 옆으로 놓으니까요. 자, 그래서 요 스판테크 두 개를 스판으로 다시 묶겠습니다. 이미지 파일은 크기는 여기서 뺄게요. 밑에도 똑같이 맞춰주세요. 자, 그 밑에 있는 얘네들은 그냥 태그 이름만 쪼로록 갖고 와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요 문구를 묶어서 스판 태그로 전부 가져갈 겁니다. 자, 부터 영역은 태그들이라고 하는 div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스판 태그로 이렇게 쭉 넣어 놓을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 다를 필요 없어요. 그냥 스판 태그 몇 개만 적당히 넣으시면 되고요. 이 항목 결과를 봤을 때 첫 번째 항목은 유난히 까맣게 보여서 얘만 따로 처리하려고 클래스 블록이란 값을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HTML만 놓고 보면 푸터까지는 다 된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래서 index.html은 준비해 놨고요. 그리고 responsive.scss 파일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말씀드렸었죠. responsive.scss.png 에서 반응 영역 처리하던 요 코드 요것도 같이 이미지로 저장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18단원 하면서 같이 코딩한 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존 코드 활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커먼이라고 하는 파일을 작업하고 있으니까 이제 커먼 파일에 대한 SCSS를 이제 정리를 시작할게요. 아직 조금 CSS 부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중간 점검해도 될 것 같아요. common.scss.png 라고 해서 스텝 2를 놓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이게 아닌데. 자, 스텝 3 작업한 내용 정리를 해서 단톡방에 올렸는데요. common.scss 하실 때 여기 하단 영역 돼 있는 데만 코딩 하시면 되니까 괜찮으실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단 영역에 들어가기 위한 코드, 여기랑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common.scss 파일에서요. 자, 10분 쉬었다가 여기 코딩한 제가 실습 시간 20분 정도 잡아볼게요. 20분 동안 여기까지 완성하시고 8시 20분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뵐게요. 자, 다시요. 녹화가 안 되고 있으면 녹화 다시 할게요. 자, 이 파란색 박스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을 블로그 리스트라는 클래스의 목록 정의로 놨고요. 각각의 항목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li 태그를 두 덩어리로 놨습니다. 목록 정의가 들어가면은 그 안에 링크는 무조건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한 줄을 온전하게 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링크를 걸었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하나씩 넣었고, 그리고 이미지 옆에 글자가 이렇게 세트로 세로로 지금 옆으로 지금 배치되고 있는 거라서 글자를 텍스트 박스라는 스판으로 넣었어요. 이 과정에서 전교시에는 이 텍스트 박스라는 클래스가 없었는데 배치 때문에 클래스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제목 영역은 별도로 이렇게 좀 굵게 표시해 주려고 클래스 타이틀이라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교시에 했었던 예제는 요 사이에 br 태그로 줄바꿈을 하고 있었는데, 줄바꿈을 없애버리고 플렉스로 조절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코드를, CSS 코드를 살펴볼게요. 자, 요만큼의 코드였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전체 영역을 블로그 리스트로 잡았었죠. 그 안에 li 태그 안에 a가 있으니까 일단 a 태그에 대해서 지정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링크라서 전부 보라색의 이제 밑줄 혹은 파란색의 밑줄로 나오기 때문에 글자 색깔 까만색으로 바꾸고 밑줄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은 링크 안에 이미지하고 글자 두 덩어리가 들어있는 스판 태그가 있을 텐데, 얘네가 요 텍스트가 이미지랑 가로로 배치될 거예요. 링크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은 이미지 밑에 이렇게 글자가 있던 게 이미지가 있고 글자가 옆으로 가서 붙을 거예요. 글자 요 세트 덩어리가.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줬어요. 자, 그 안에 그리고 이제 요 상하 간격을 좀 조절해야 되니까 상하로 마진을 20픽셀 정도 줘서 상하 간격을 좀 조절했고요. 패딩을 상하는 0, 좌우 10으로 줘서 좌우 간격을 조금 조절했어요. 그리고 그림은 50에 50으로 줄였고요. 자, 오브젝트 핏 커버라고 해서 이제 리사이즈 규칙 잡아줬는데, 원본 그림 자체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별 효과가 없네요. 자, 이미지 옆에 글자가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마진 라이트에서 글자를 조금 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글자들이 들어있는 텍스트 박스라는 애가 있었죠.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줍니다. 지금도 가뜩이나 이 텍스트 박스 안에 스판 태그 두 개가 인라인 요소기 때문에 줄바꿈 안 하고 가로로 배치되는데, 플렉스를 줘도 그럼 변화가 없겠죠. 하지만 플렉스의 방향을 컬럼으로 주면은 가로 배치되던 애들도 세로 배치로 바꿉니다. 가로 배치되던 애들도 세로 배치로 바꿔요. 근데 얘네가 전부 윗면에 맞춰져 있어요. 요 안에서 가운데 와야겠죠. 그래서 저스티피 컨텐츠 센터 가운데로 맞추죠. 타이틀만 조금 굵게 줬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밑으로 마진 보통 5픽셀 정도 부여해서 내용을 조금 이렇게 벌렸어요. 이미지가 조금 작나요? 이미지를 65 정도로 좀 늘려볼까요? 네, 조금 더 키운 게 자연스럽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내용을 조금 늘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가 만들어지죠. 두 줄만 되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블로그 포스트 부분을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태그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태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태그라고 하는 div 태그 안에 이제 스판 태그로 다글다글 돼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 리스트하고 별개로 태그스라고 하는 거 안에 있는 스판 태그들한테 디스플레이 속성을 인라인 블록으로 줍니다. 그러면은 사이즈도 줄 수 있고 줄바꿈 안 하고 옆으로 배치되는 특성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레이로 줄게요. 그럼 전부 이렇게 그레이로 들어갔어요. 근데 스판 태그가 글자를 너무 바짝 감싸고 있으니까 안쪽에 여백을 줘서 좀 간격을 좀 잡아주죠. 패딩을 상하는 3 정도 주고 좌우는 10픽셀 정도 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좌우로는 조금씩 벌어졌는데 위아래로는 붙어 있잖아요. 이 회색 테두리들이. 그래서 마진 보통을 한 12픽셀 정도 부여할게요. 자, 떨어졌죠? 까만 배경에 까만 글자니까 좀 이상하네요. 글자 색깔을 화이트로 줘서 흰색으로 맞추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기본 크기가 좀 커 보여요. 명색이 태그니까 12픽셀 정도로 좀 더 줄이고요. 너무 줄였다 싶으면은 13이나 14 정도 주셔도 되겠네요. 마진 보통 12픽셀도 간격이 좀 큰 것 같네요. 8픽셀로 좀 줄일게요. 자, 이 스판 태그 중에 첫 번째 항목은 클래스 블랙이라고 해놨거든요. 스판 태그이면서 블랙이라는 클래스를 갖는 애만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바꿔줄게요. 그냥 약간 조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상하 마진 3픽셀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이거는 5픽셀 정도 늘려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간격을 적절히 잡아줘서 태그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영역이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각 세 가지 영역의 배경 색깔을 HTML에서 빼겠습니다. 이제 푸터에 대한 배경 색깔을 뺄게요. 자, 그러면 배경 색깔을 다 따로 줬네요. 배경 색깔 빼고
여기도 배경 색깔 뺄게요. 자, 이제 영역이 잡혔고요. 데스크탑과 태블릿 가로 모드에선 이렇게 나오는데 모바일이 되면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헤더 영역이 화면 위에 떠 있잖아요. 자, 스크롤을 옮기면은 헤더가 푸터랑 이렇게 겹쳐요. 왜냐면은 이 헤더 영역에 딱히 배경 색깔을 안 줘서 그래요. 자, 저도 아까 요걸 아까 발견해서, 그래서 요 상단 헤더 영역에다가 배경 색깔 하나만 줄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로 설정하면 이제 겹치면 가려지는 것처럼 보이죠? 뭐 여기 약간의 기교를 부린다라고 하면 박스 섀도우 0, Y쪽 그 다음에 Y축으로는 1픽셀, 뭐 3픽셀 샵, 그 다음에 블랙 오피, 약간 반투명 검정.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좀 지잖아요. 그럼 좀 구별이 돼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단과 하단 영역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용 영역을 채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 요거를 잡는 걸 먼저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용은 페이지마다 계속 바꿔가면서 채우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또 중간 저장을 할 테니까 여기까지 일단 작업 단계를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텝 4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중간 완성품이니까 기존에 작업했던 것 중에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코드 비교하셔갖고 그 보완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9시까지 실습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9시 10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제 내용이 들어갈 영역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메인 내용 영역을 메인이라고 해서 일단 배경 색깔을 주황색으로 깔았어요. 기본적으로 박스니까 이 가로 영역을 전부 다 차지할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갈 박스를 하나 또 넣었어요. 상단 영역도 이렇게 내용이 들어갈 영역을 전체 박스를 잡고 폭을 제한하려고 안에 하나 또 넣었었죠. 같은 스타일로 넣은 거예요. 자, 그렇게 넣어서 이제 여기 안쪽에 배경 색깔을 각각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단이랑 하단은 다 잡았으니까 여기 스타일트 링크를 커먼에서 스타일.min으로 바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style.scss 파일에서 공통 파일 가져오고 메인 안에 메인 컨테이너 박스 사이징 주고요. 기본 여백을 16에 10, 처음에는 기본 여백을 이렇게 잡았었어요. 기본 여백을 이렇게 잡았었는데 이제 안쪽으로 상하 24, 좌우 30 이렇게 여백을 잡았어요. 최대 넓이는 1200, 가운데 정렬. 영역을 좀 확인해야 되니까 일단 높이가 500으로 줬어요. 얘는 임시예요. 좀 이따 뺄 거예요.
내용이 들어가면 더 커지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모바일로 줄여가는 거를 확인하다 보니까 요 간격이 모바일에서 좀 크다는 느낌이 들어서 데스크탑으로 갔을 때 패딩으로 바꾸고 모바일 패딩은 사이즈를 조금 축소시켰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만했던 패딩이 모바일에서는 요만하게 여백이 나오다가 화면이 늘어나면은 여백이 좀 커지죠. 이제 여백이 작아졌다 여기 내용이 들어갑니다 라고 적어 놓은 게 내용이 작아졌다 커졌다는 거 보이죠? 자, 원본 사이트를 보면은 이제 갤러리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선이 하나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필, 간단한 자기소개 영역이 있어요. 일단 여기서 이 갤러리 영역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내용이 들어갑니다. 요건 이제 지워놓고, 그 다음에 전체 박스도 이제 영역 확인했으니까 얘는 배경 색깔 이제 지워놓을게요. 자, 이제 갤러리 영역을 잡을 건데 목록이니까 UL 태그로 잡아야죠. 클래스 푸드 갤러리, 그 다음에 li 클래스 푸드 아이템. li 태그 들어가면은 다짜고짜 링크 들어가 그랬죠. 요 영역을 나라면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이제 HTML 태그를 계속 잡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겠네요. 자, 이미지 중에 똑같은 게 요거네요. 샌드위치. sh 안에 img 안에 샌드위치 .jpg. 자, 요렇게 잡고요. 그 밑에 이제 글이 표현될 영역이 있죠. 글이 표현될 영역은 스판으로 또 잡겠습니다. 클래스 푸드 컨텐트. 여기에 H2 태그로 제목을 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여기를 아예 div를 줄게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게, 제목만 놓고 보면은 여기는 분명히 H2 태그가 맞는데 A 태그는 인라인 요소란 말이죠. 인라인 요소 안에 문단을 넣는다라는 게 지금 형식을 벗어난 건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얘만 놓고 보면 분명히 제목이니까 제목이라고 표현해 주는 게 맞는데 링크 안에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느냐. 근데 이런 경우에 이 정도의 시멘틱 어긋나는 거는 그냥 무시하고 넣어요. 그래서 링크 안에는 딱히 태그를 안 가리고 넣는 추세예요. 다들 이 정도의 그냥 어긋남은 넘어가자, 뭐 그런 아르마는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H2 태그 안에 본문이 있으니까 P 태그로 요 내용을 하나 걸어주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미지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일단은 이렇게 반복되는 항목들이 있으면 하나를 먼저 잡고 시작을 하세요. 하나를 먼저 잡고 시작을 하세요. 지금 이렇게 삐져나간 이유가, 아까 메인 영역의 높이를 제가 500픽셀이라고 줘놨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고정이 되니까 이미지가 큰 게 삐져나가 버린 거예요. 얘를 빼면은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일단 요거 하나를 모양을 잡으면 나머지는 복사 쭈르륵 하면은 다 같이 디자인을 적용을 하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으면 생각하기 힘들어요.
자, 이 li 태그가 하나당 한 줄에 4개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컨테이너 안에 점 푸드 갤러리가 있고요. 이 푸드 갤러리 안에 푸드 아이템이라는 푸드 아이템에 li 태그가 있죠. 푸드 갤러리한테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 거예요. 그래야 가로로 배치되니까 항목들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 거고요. 그 안에 있는 푸드 아이템들은 위드스를 25%로 잡을게요. 자, 임시로 테두리를 줘보면은 이제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그림이 크니까 삐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푸드 아이템 안에 이미지는 위드스를 100%로 주면은 일단 딱 차겠네요. 자, 이런 게 이제 4개가, 최소한 4개가 있어야 한 줄이 되니까 일단 복사해서 잘 있나 한번 배치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4개씩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바짝 붙어 있죠? 여기 보면 좀 간격이 좀 있잖아요. 자, 푸드 아이템 안에 그리고 HTML을 보면은 링크가 있었어요. 근데 링크는 별다른 처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마우스 올리면 글자 위는 클릭이 되는데 요 안에 있는 링크는 이렇게 나중에 가면 클릭이 안 될 거예요. 링크도 전체형을 클릭하려고 그러면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꾸라 그랬죠. 그러니까 푸드 아이템 안에 A 태그는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주고 그 안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구조에 맞게 다시 재배치할게요. 자, 이제 이 푸드 아이템에 패딩을 상하는 0, 좌우는 8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넓이가 25%에 좌우 8픽셀까지 주면 실제 사이즈는 25%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주면은 사이즈가 이제 패딩의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제목 A 태그가 있고 그 안에 내용을 위한 푸드 컨텐츠란 영역이 있는데 푸드 컨텐츠 안에 H2 태그한테 폰트 사이즈를 몇 정도 줄까요? 24 정도 줍시다. 일단 링크가 있기 때문에 전부 밑줄 그어지고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나오니까 밑줄 빼야겠죠?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색깔도 바꿔줘야겠죠? 칼라 블랙 H2 태그의 글자 크기는 24로 잡았는데 여기서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줘서 가운데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H2 태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글자들이 위아래 너무 바짝 붙어 있잖아요. 글자를 감싸는 게 푸드 컨텐츠니까 얘한테 패딩을 상단에는 16픽셀 좌우로는 8픽셀 정도 줄게요. 이 수치 값은 그냥 지금 어림 준 거예요. 그럼 위아래 이렇게 좀 띄어지는 거 보이죠?
그리고 제목도 내용하고 좀 밑으로 밀어야 되니까 AT 태그에 마진 보통 12픽셀 정도 부여할게요. 밀렸죠. 좀 적다 싶으면 더 주셔도 돼요. 실제 예제에서는 되게 많이 줬네요. 24 정도 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인 헤이트 속성을 150% 정도 주겠습니다. 그럼 줄 간격이 좀 벌어지죠? 이거는 좀 많이 줬다 싶으면 한 130 정도 줄이셔도 돼요. 수치값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적절한 간격을 찾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을 위한 피태그가 있었는데 피태그한테 폰트 사이즈는 14픽셀 정도 부여하고요. 너무 작네요. 16. 16 정도 주고 폰트 웨이트 400이 기본이거든요. 조금 더 얇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한 300이나 200 정도 주시면 글자가 좀 더 얇아져요. 좀 더 얇으면은 조금 더 키워도 되겠다. 그 다음에 라인 헤이트는 115% 정도 줄게요. 125? 12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비주얼적으로 가장 편안하다라고 생각되는 사이즈를 찾으세요. 자, 여기서 피태그를 가운데 정렬을 할지 그냥 왼쪽 정렬을 둘지 그것도 결정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가운데로 정렬할게요. 이런 꾸밈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정한 그 마음에 드는 거 찾는 거예요. 자, 얼추 나온 것 같으니까 이제 테두리를 뺄게요. 이렇게요. 제 느낌상으로는 양쪽의 요 사이사이의 간격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이 간격을 잡는 게 지금 상하 좌우 얘니까 얘를 12 정도로 밀립시다. 아, 푸드 컨텐트가 아니구나. 여기 얘네요. 푸드 아이템. 얘를 16 너무 늘렸나? 12. 네, 이 정도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들면 이제 비율을 여기 비율을 이제 이 퍼센테이지로 줬기 때문에 사이즈가 줄어들면은 점점 줄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어느 한계죠. 핸드폰으로 봤는데 이렇게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요 위드스에 대해서 이제 반응형 처리를 해야죠. 자, 이 위드스에 대해서 데스크탑에서는 25%면 되겠지만 모바일에서는 대체로 100%가 된다고요. 데스크탑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모바일에선 푸드 아이템 100%가 안 줄어드네. include LG SM에서 25%에 얘는 50%. 자, 얘네가 왜 안 줄어드냐면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줬잖아요. 플렉스에 대해서 줄바꿈 속성을 안 정해줬기 때문에 부모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작아들면 지네끼리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렉스 웹을 줄바꿈 허용. 자, 그러면 데스크탑, 모바일, 태블릿, 스마트폰 간격에 따라서 제일 좁을 때는 100%인데 조금 커지면 50%로 나오고 더 커지면은 100%로 차지해라.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죠.
오, 마음에 드는데. 자, 이제 그림 같은 것들을 하나씩 메꿔서 잡아주면 됩니다. 샌드위치, 스테이크. 스테이크에 대한 설명 텍스트도 넣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목하고 설명. 설명. 그 다음에 스테이크가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초이스.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은 사이트 보니까 와인이라고 나오네요. 와인에 대한 텍스트. 지금 보니까 여기 피태그에 들어가는 내용은 다 똑같은 거 다 들어간 것 같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림이 4개가 바뀌어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li 태그를 한 세트를 더 복사해서 밑에다 넣으면은 한 줄이 더 추가될 겁니다. 한 줄이 더 추가됐죠? 지금 저는 한 줄을 넣었더니 요 사이 간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좀 좁아 보여요. 여기는 간격이 요만한데 여기 확실히 작아 보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li 태그들로 하여금 아래로 좀 밀었으면 좋겠어요. 스타일에서 푸드 아이템에 마진 보통에 한 20픽셀 정도 밀어볼게요. 여기 아래 간격이 넓어졌죠? 자, 아까보다 간격이 확연히 커졌죠?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24 정도 주고, 아직 저장하면 이 간격이 커질 거예요. 조금 내려갔죠. 포토샵으로 직접 사전에 디자인을 하지 않는 이상 수치값 정확하게 처음부터 잡기 힘드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어림 잡아서 주신 다음에 조금씩 조절하세요. 그 과정이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은 사이트 모습 자체를 포토샵으로 그리고 시작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럼 우리가 이 픽셀 간격을 다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포토샵에 보면은 선택 툴 있잖아요. 선택 툴로 이렇게 선택하면 그 인포 창에 위드스하고 헤이트 나오니까 그게 여기 사이즈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그냥 이렇게 어림 잡아서 계속 잡아요. 자, 기왕 하던 거 마저 4개 복붙해서 넣을까요? 그림이라도 좀 복붙해서 넣어야지. 샌드위치가 또 나오네. 여기 들어가는 거 넣고, 여기도 내용 넣고, 내용 넣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림이 다 바뀌어 있죠. 여기 원본 사이트도 여기 보니까 샌드위치는 2번 들어가 있더라고요. 원본 사이트도 샌드위치는 여기 2번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갤러리, 이 갤러리 영역 밑에 페이지 번호를 넣겠습니다. UL 클래스 페이징 li 태그 넣고 a 1 2 3 4 5 2 3 4 5 자, 이렇게 넣으면은 웹페이지 상에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쪼르륵 뜰 거예요. 자, 푸드 갤러리 끝났고 이제 점 페이징이 있는데 이 안에 그 li 태그가 있고요. 그 안에 a 태그가 있어요. a 태그는 또 마찬가지로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컬러는 블랙으로 줄 거고요. 안 바뀌네요. 페이지에 오타 났나요? 아, 오케이, 땡큐.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링크니까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주고 시작해야 사이즈 확장을 할 수 있죠. 개당 사이즈를 뭐 폰트 사이즈 좀 키웁시다. 18픽셀. 개당 사이즈를 얼마로 줄까요? 위드스에 32픽셀, 헤이트에 32픽셀. 자, 일단 배경 색깔 임시로 줘놓을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네들에 대해서 텍스처 라인 센터 그리고 32픽셀 높이 안에서 글자가 가운데 와야 되니까 라인 헤이트 32픽셀. 자, 그 다음에 얘네를 감싸고 있는 게 지금 li 태그예요. li 태그한테 페이징에 대해서 페이징이 이제 UL 태그죠. 디스플레이 플렉스 li 태그 간에는 마진 상하 0 좌우 10픽셀. 너무 큰가요? 5픽셀. 자,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은 얘네들도 사이즈 링크에 맞춰줄게요. 이렇게. 그럼 링크는 굳이 사이즈 안 줘도 될 것 같긴 하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요 li 태그하고 페이징 영역의 배경을 보면은 백그라운드 컬러 주면은 얘는 지금 가운데로 다 차 있어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래요. 안에 있는 애들을 가로로 배치시키면서 지는 가득 차요. 플렉스 말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우리. 인라인 플렉스라는 거. 가로로 배치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내용만큼만 넓이를 차지하는 애. 자, 이제 얘를 가운데로 옮깁시다. 마진 오토. 얘가 가운데로 안 오네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 저스티파이 컨텐츠를 센터로, 안에 있는 애들 가운데로 몰리죠. 자, 배경 색깔 빼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번호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마우스 올렸을 때 살짝 효과도 주고 싶어요. 그래서 A 태그에 마우스 올렸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달라 반투명 검정으로 줍시다.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이 좀 바뀌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씩 더 줘야 돼요. 뭘 더 줘야 되냐면은, 페이지 번호가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 여기서도 오른쪽 방향으로 화살표, 특수문자표에서 가져왔어요.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죠. 자, 보통은 이런 거 접근하면 맨 처음에 1페이지에 머물러 있죠. 현재 페이지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거기만 강조하기 위한 클래스를 하나 따로 만들어 둬야 돼요. 액티브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게요. 그러면 이 액티브 클래스만 li의 배경 색깔 같은 거 좀 다르게 줄 거예요. 자, li 태그 중에 end.active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애가 있다면, li 그리고 active가 적용되어 있는 애가 있다면,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으로 줄 거고요. 글자 색상은 화이트로 줄게요. 첫 번째 거한테 줬네. 숫자한테 줘야 되는데. 자, 배경 색깔 까만색으로 줬는데 왜 글자 색깔은 안 나오느냐? 이 안에 있는 링크가 이미 글자 색깔을 까만색으로 먹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액티브 안에 A한테 글자 색깔 흰색.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갤러리까지 배치가 됐어요. 자, 여기서 중간 저장 한번 합시다. style.scss.png. 자, 인덱스는 여기 메인 내용 영역만 잡을게요. 하단 부분 다 했으니까. index.html.png. 자, 원본 사이트를 보면은 그 사이에 이렇게 선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구분선을 하나 그립시다. HR 태그로 놓고, 클래스는 디바이더라고 하나 줄게요. 자, 여기 밑에 구분선을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구분선이 좀 얇고 색깔이 옅어요. 미안해요. 요 갤러리 말고 요 갤러리 밑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바깥에 넣었네. 여기요.
자, 일단은 요 구분선 디바이더, 자, 메인 컨테이너 안에 디바이더한테 일단은 페이지 번호 기준으로 좀 많이 띄워 놓을 거예요. 마진 상하 40픽셀, 적네요. 120픽셀. 너무 좋네요. 60픽셀. 얼추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드스는 오토, 그 다음에 색깔이 너무 진하니까 보더 컬러는 달라 라이트 그레이. 색깔이 안 변하네요. 색깔을 잠시만요. 보더 탑으로 가야 되는구나. 보더 탑 1픽셀의 직선에 달라 라이트 그레이. 색깔이 좀 옅어졌죠? 자, 상단 테두리 있는데 얘가 구분선이 상단하고 하단하고 테두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보더 보통은 0으로 줄게요. 아까보다 확연히 얇아졌나요? 티가 안 날 것 같아서. 자, 이게 원래예요. 상단 테두리를 1로 주면 색깔이 옅어지는데 아래쪽 테두리를 0으로 주면 조금 얇아져요. 얘가 테두리가 위아래로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애예요, 선이. 상하 0, 좌우 0. 상하 60, 좌우 0. 그래서 가득 채우고요. 이제 이 밑에 요거 넣을 거예요. 얘는 뭐 쉽죠. 텍스트 싹 긁어올게요. 셰프 소개. div 클래스 셰프. 이거 맞나? 프로필이라고 합시다. H2 태그로 제목 잡고요. 그 다음에 프로필 이미지에 들어가야 되죠. 이미지 들어가고, 자, 그 안에 이제 Who am I 하고서 제목이 또 있어요. H4로 소제목 또 잡아주고, 마지막에 P 태그로 본문은 엄청 기니까 복사해서 넣을게요. 자, 일단 이렇게 내용이 들어갔어요. 전반적으로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가운데를 일단 봅시다.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 다음에 제목 글자 좀 커져야겠네요. 폰트 사이즈는 24픽셀, 36픽셀. 너무 크다. 32픽셀.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미지를 좀 밉시다. 마진, 보통 16픽셀. 자, 이미지는 그냥 이대로 나와줘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사이즈가 더 줄어들면은 이미지 때문에 지금 스크롤이 생겨버리죠. 자, 이미지가 평상시에는 원본 사이즈처럼 나오고 싶은데, 근데 모바일에서는 줄어들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맥스 위드스예요. 맥스 위드스 100%로 주시고요. 헤이트는 오토로 주시면 모바일에 따라서 사이즈가 능동적으로 줄어요. 이렇게. 자, 그 밑에 있는 H3 태그, 폰트 사이즈는 26픽셀. 좀 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밑에 마진 보통 16픽셀 좀 밀고요. H3 태그도 밑에 마진 보통에서 12픽셀 좀 밀고요. H4 태그 폰트 사이즈 얼마로 줄까요? 18픽셀 20으로 갑시다. 20으로 좀 굵은 티가 난다. 18.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기울인 꼬라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냥 할게요. 기울인 꼴이 갑자기 기울이고 싶었는데 기울인 꼴이 생각이 안 났어요. 지금 마진 보통은 얘든 12픽셀. 조금 더 떨어뜨리는 게 좋겠다 싶으면은 조금 늘려도 되고요. 이미지 밑에는 24 정도. 자, 그 밑에 폰트 P 태그 폰트 사이즈 16픽셀.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아까 얘기했던 대로 300 정도 주면은 좀 얇아진다 그랬죠. 그리고 라인 헤이트 125%. 자, 이렇게 해서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 밑에 조금 더 내려도 되겠네요. 제목 밑에 마진 보텀에 32? 자, 원본 사이트는 이거예요. 일단 글자 모양이 너무 외국 스타일이긴 하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땐 글자가 너무 쪼간해서 잘 안 보여서 전반적으로 작업하면서 사이즈를 좀 업시켰어요. 전 개인적으로 큼지막한 거 좀 좋아해서. 완전히 100%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자기만의 주관이 들어가면 그게 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오늘 첫 페이지를 했는데 여기 본문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주말 동안 조금 완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완성이 되면
처음에는 이제 제가 같이 작업하면서 이제 코드가 이렇게 변해 간다. 이렇게 이제 좀 천천히 보여드리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미리 준비된 코드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이제 변화하는 거 체크하고 실습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페이지를 한번 더 해볼 건데, 그 전에 이거를 일단 제시해드리는 자료를 보고서 그대로 따라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자료 안 보고 본인이 한번 최대한 비슷하게 형성해 보세요. 똑같을 필요 없어요. 최대한 비슷하게. 왜냐면 이런 글자 모양이나 사이즈 같은 거는 자기만의 주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배치라던가 줄였다가 늘렸다는 요런 자잘한 이펙트들 있죠. 여기는 뭐 딴 거 없지. 여기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런 자잘한 이펙트들을 유지하되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주관대로 하시면 돼요. 자, style.scss는 원본 풀로 들어갔고요. index.html은 여기 메인 영역 요거만 다시 또 넣을게요. 헤더부터까지 가져가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원본 사이트는 제가 다시 한번 단톡방에 주소 올릴 테니까 작업하면서 텍스트 같은 것들은 일일이 다 치지 말고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 없잖아요. 자, 최종 완성된 코드하고 그 다음에 스텝 1부터 스텝 6까지 전부 다 이렇게 나눠서 돼 있는 거 통째로 압축해서 보냈으니까 각자들 참고하시고요. 예측에 익숙해져야 돼요. 내가 이 코드를 했을 때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단히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연습하는 거 시작하는 거니까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속성 하나하나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모아놓고 나니까 만만치 않죠. CSS가 갑자기 훅 오는 게 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익힐 때 되게 힘들었었어요. 자, 마무리합시다. 2분 남았네. 자,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